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2월 24일, 우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가운데, 그래도 토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찐시황 나갑니다. 바로 접니다. 12월 24일인데 오늘 고민 좀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좀 우리 임 대표님의 상큼함과 정신 차려야지. 또 분위기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혹시나 그 좀 루돌프 좀 이 머리띠도 하고 빨간 모자도 좀 쓰고 그러면서 뭐 이제 보니까 뭐 코에 뭐 이런 것도 붙이고 다이소에 가서 한번 사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바로 가족분들과 좀 재밌게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됐습니다. 뭐 그런 시장 분위기도 아니고요. 혹시나 내년 가서 좀 시장이 그래도 이번 주는 올라줬으면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막 하고 뭐 징글벨 이런 것도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오늘의 복장은 반항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장에서 삐뚤어질 테다 이런 분위기로 일단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 따위 복장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반항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 여기 문신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좀 착하게 좀 만들자 이런 거 좀 만들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못해서 그냥 차분할 수가 없어요. 이 장에서 무슨 차분합니까? 속에 열불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늘 좀 노이즈한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에 지금 같이 찾아와 주셔서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가족분들보다 같이 다 모임 있는데 잠깐 나 8.15 찐시황 봐야 돼. 우리 접니다 대표 나오니까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는 드리되 짧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길게 해봐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장도 이 모양인데 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울분에 찬 몇 가지 얘기들 드리고 그리고 종목들도 리뷰는 좀 해보겠지만 종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장에서. 하지만 필요합니다. 저희 수익원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도 살짝 하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양 보니까 또 이제 연말이고 또 모임 많으시죠? 그리고 또 회식 오랜만에 부활하고 짜증나 이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래도 좀 못 뵀던 분들 또한 오랜만에 얼굴 뵈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얼굴 좋아졌냐? 뭐 좀 살쪘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고 죄송합니다. 많이 아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많이 8.15 모니터걸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임 대표님 아닌데요. 그래도 매일 나와서 이런저런 시장 얘기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시장만 조금만 좀 되는 분위기였었으면 이런저런 종목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축하드립니다. 또 자 오늘은 뭐 사시면 되면요 이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그게 참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괜히 또 말을 애둘려 해야 되고 또 많이 좀 위축돼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자꾸 왜 현금 난리야 지금 장짜 빠져 죽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만 드렸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한 해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그래도 처음에 주식 단타 짧게 매매하는 뭐 이런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되셨던 그러니까 아직 저보다는 2, 3년씩 다 선배님들이시죠. 그분들 뵙고 또 봤는데 또 오랜만에 뵌 분은 뭐 그렇게 봐야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괜찮습니다. 그 형은 이 방송 못 봅니다. 안 봅니다. 근데 나이가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이게 좀 주름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거죠.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게 필요하구나. 임의용 기기가 있어서 필요한 거구나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 뵈면 또 오래 만나오다 보니까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같은 단타를 쳐도 A형, B형, 저 다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해도 아 이렇게 하셨겠구나라고 하고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한 분은 대형주에서 단타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또 한 분은 아예 그냥 끝판왕이죠. 무슨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급등하는 종목들 뭐 저 요즘에 보면 뭐 하이드로 리튬 막 이런 거 기업 안 봅니다. 그냥 오늘 거기다 내가 얼만큼만 챙겨가면 되느냐 이거 싸움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얘기하면서도 가끔 막 쳐다보고 잠깐만 이거 하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 보면서 올해 드는 생각이 얘기하시는 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보는 상황들은 내년 올해만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대세 이런 것들 뭐 이분들이 매크로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보죠. 근데 얘기하는 투가 하나같이 다 그냥 보지 말자. 내년에는 그냥 또 움직이는 종목 또 이것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가서 이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수였었죠 거의. 예, 제가 주임 때 이제 대리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주식은 그래도 이렇게 쭉 가져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장 딱 시작하게 되면 거의 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담배 피러 갈 때 딱 한 번 그리고 오후에 장 끝나고는 거의 줄담배 이런 분이신데 그때 빼고는 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토닥토닥토닥 그러니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있죠. 그리고 딸깍 토닥토닥토닥 이것만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주식을 내가 알고 있는 주식 매매는 저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쓱 봤더니 이거 나중에 그래서 참 어렵게 사신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봤더니 한 달 동안에 거의 그때 그 본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 본부 쪽에 매매는 1위. 그러면 에이 매매 저렇게 돌리면 수익률이 되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률도 1위.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하게 됐죠. 그래서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해서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분 스타일과 저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한 게 단기 매매란 단타라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솔직히 증권회사 영업 직원이었으면은 솔직히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위주입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많은 시장 흐름들을 알고 종목들을 알고 그걸 가지고 종목 그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저랑 하게 되면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만큼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를 빨리빨리 또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중요한 건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나는 나가서 나불나불 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의 핵심이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철학도 물론이고 주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더라고요. 이게 없이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똑같이 리포트 보고 요즘 보니까 뭐 리포트 보고 얘기하시면서 뭐 무슨 꼭 리포트 봐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리포트를 소개하는 사람입니까? 리포트 잘 틀려요. 리포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포트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내 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고 있으면 이거는 리포트를 그냥 어나운스먼트 하는 것이 리포트를 읽었다 그걸 해석해서 내 거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들은 그걸 가지고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 이런 산업의 변화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알고 또 다른 쪽에 변화를 맞춰 갈 거지 그걸 읽고 똑같이 그 내용들을 하는 것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목표가 던져버리세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만 오늘 좀 격합니다. 제가.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증권회사 초반에 가면 아시죠? 이제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또 거기다 욕심이 들어가면서 매매하다가 깨지고 다치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박해졌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고 초기 단계인데 너무 또 욕심이 심했어요. 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계좌 거덜나고 뭐 빚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 월급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 내고 그 빚한 거 뭐 부분 상환하는 거 하고 되면 가정도 이제 막 꾸린 사람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오늘 뭐 월급 외에 내가 살려면은 벌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걸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근데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 초반도 쭉 갔다가 꺾이는 장이었고 그 다음에도 뭐 이라크 전쟁 뭐 9.11 테러 막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마찬가지였고 되게 시장 지금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덜하고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만만치 않게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네, 시장 상황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적이 한 10년 동안에 한 두어 번, 한두 번 그냥 이게 다고 나머지는 8, 9년은 되게 힘들어요. 이런 장이 주식시장인데 그럼 이런 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또 뭐 보통 보면 증권회사가 영업을 많이 해서 고객 자산이 끌어올라와서 그걸 해서 매매를 통해서 내가 얼마씩 또 수수료가 나와야 내가 또 내 목표한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금액을 맞춰야 된다. 그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구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러니까 수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있고 다 같은 경쟁자가 있는데 실력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의 절박함과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식을 길게 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발현된 게 단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식 단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이런 절박함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거기서 그 험한 시장들 살아남으면서까지 어느 정도 지금 경로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형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 뭐냐면은 그냥 어느 시장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아유 이제 됐고 그냥 좀 여행이나 갔다 올게 갑니다. 임 대표님 다녀올게요. 네, 채워주세요. 네,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갔다가 뭐 다른 거 즐기고 와서 딱 시장을 딱 봤는데 시장이 뭐 갑자기 예상 안 했는데 갑자기 뭐 100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노트북 딱 켜자마자 지금부터 그래 뭐 봤었을 때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상황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내가 바로 딱 3분 안에 시장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경험과 뭐 많은 또 경험이 피나는 거죠. 예,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피났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피나는 경험을 수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또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현실. 이게 더 안타까운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고 그를 안고 담아낼 것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올해 참 잠깐 한번 월봉 볼까요? 올해? 또 중구난방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그런데 재미없으시면 좋아요, 구독 네, 말이 이상한데 예, 눌러주시고요. 올해 연봉 한번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코스피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쭉 내려오는 거. 보고 코스닥 연봉입니다. 뭐 올라간 거 뭐 있다고 여기다 그냥 다 내려옵니까? 이거는요. 네, 참 저질이네요. 네, 이런 장세, 이런 부분 쪽에서 이렇게 험했던 장세에서 코스피도 한 2020년, 21년 좋았던 걸 다 뒤로한 채 그냥 확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 쪽에서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했을 것인가, 무엇을 얻었고 계좌는 물론 안 좋죠. 엉망이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계좌에 그렇게 수수료가 아니죠. 수업료를 낼 정도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장에서 나는 과연 올해 뭘 얻었는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매매 방식이 맞는가 틀렸는가? 이거 한번 또 올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매매는 뭐 해봐야 이제 거의 연말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반성과 내년과 아니면 앞으로에 대해 주식 매매에 대해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크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뭐 지금 다 원금만 회복되면 그냥 끝 하고 정리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예,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게 개미지옥이에요. 예, 절대 그렇게 안 놔줘요. 올라가게 되면 요거 봐라. 야, 그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야, 잠깐 어디서 돈 좀 어디 없나? 이러면서 또 들어와서 그 고생한 거에 한 5%만 더 먹자라고 하다가 또 신규 자금까지 덜컥 네. 오고 왔는가? 그러면서 바로 또 챙겨가는 게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 쪽에서 내가 올해 이런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리는 장세 쪽에서 너무 환상만 보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냉철한 나의 반성과 생각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유 괴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자, 야 뭐하냐,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는 친구들하고 계속 소주 하시면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뭐가 즐겁습니까? 그거는 절대 물론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친구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만 내 마음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그거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또 해야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걸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연봉 보게 되면 내년에 많이 오르겠는데요? 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왜냐하면 한 번 충격을 받은 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돌립니다. 항상. 네, 보시죠. 이런 자리.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내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단 하나 충격 받았다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고 있을 때 한 번 더 밀려고 나왔었을 때 요런 자리가 나온 다음에 주식 변화 나오게 되면 대응을 못 하세요. 그때부터는 아이고 또 작년 한 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또 그렇다고 몰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밑으로 한번 확 초반에 밀리는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와 2022년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냥 23년도 초반부터 그냥 고생시키네. 나버려. 이렇게 주식 내가 죽어도 안 한다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연말까지는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앞서처럼 계속 힘들게 하다가 한 내년 하반기 때 갑자기 쭉 올라와서 시장이 양봉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상반기 때는 그러면 손가락 빨고 거의 그냥 괴로워하다 끝나야 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계좌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현금은 한 거의 5% 10%밖에 없고 제 계좌가 다 30%씩 손해 보여 있다. 이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을 맞는다. 아니면 지금 현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마음이 공포 좌절감이 가장 크겠죠.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 5% 10% 가지고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요거 갖고 있는 거 뭐야? 그냥 출금에다가 그냥 손해본 건 손해본 거고 가족들하고 그냥 근사한 식사나 할까? 어차피 없어질 돈 약간 자포자기의 상황이지만 그 5% 10% 남은 돈이 누구한테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아주 소중한 파이어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때 아예 차라리 대응을 그렇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어디 한번 불씨를 살려볼까? 어차피 이쪽은 못 팝니다. 못 판 거 그냥 놔두면은 그거를 떨궈내서 다른 계좌로 놔도 되고 지금 계좌도 주신다고 하더라도 보면서 이거를 꼭 내가 저렇게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마음의 가슴속에 계좌를 보면서 새기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거 치워버리고 싶은데 짜증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 이렇게 30% 나왔던 거 매일 확인하면서 점점 더 커지네. 죽었어 이러면서 전의를 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한 10% 남은 현금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존 종목을 물탄다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티도 안 날 것 같고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이걸 깨진 거를 복구해 갈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어떤 단타에 대한 자꾸 뭔가의 찬양론, 애창론 이런 걸 얘기를 하셔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과 진화해야 되는 방법이고 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얘기 막 하면서도 또 아침에 호재 나온 만약에 어제 매매했던 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시작해서 주가 급등합니다. 호재 나왔죠. 급등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잘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 이렇게 나오는 거 뭐 내용들 봐야 뭐 이미 늦은 거 주가 올라간 거 못합니까? 근데 쭉 하다 보면 나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기준선 쪽에 들어옵니다. 삽니다.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고점까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거 꺾기 보고 아주 요만큼 먹고 그냥 정리합니다. 계속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또 들어옵니다. 사는데 훅 밀렸습니다. 아, 이상한데 여기 단기 박스권 이탈합니다. 손절합니다. 쭉 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거래 사는 거 확인됩니다. 삽니다. 팝니다. 삽니다. 팝니다. 매매 끝.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거의 미친놈이죠. 예, 시장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보면서 그 자리 체크하고 오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뭐 보조 지표랑 다 봤는데 그냥 지금은 중요한 라인과 거래량만 보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쪽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변동성 커지고 시장에서 어제 같은 장에서는 고를 게 없습니다. 매매를 고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나마 거래 많이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볼 수 있는 영역 정도까지. 그래서 계좌는 깨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깨져 있는 상황 쪽에서 마이너스 30%를 적어도 오늘은 목표가 1%는 돌려보자. 이건 뭐 더 깨질 수도 있죠. 어제 같은 날은 뭐 35%, 33%, 34%더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1%는 돌려보자. 그럼 10% 가지고 적어도 10% 가지고 이 계좌 전반적으로 1%를 올리기엔 엄청 큰 상황들이죠. 근데 남은 현금에서 그거라도 한 1% 올려보자라고 현금 비율 조금씩 더 늘려보자. 왜냐면 이걸 매매를 했다가 좀 한 뭐 하루짜리나 하루 이틀이라도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맞춰나게 되면 현금 10%가 뭐 이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5%, 뭐 11%. 그러니까 이게 현금 10%가 나야 1%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1%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확인돼야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물론 또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씨 삼아서 나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온다고 하던 간에 시장 욕만 하고 시장 탓만 해요. 또 특히 지금 같이 내 정치인 날이 노란 거기서 멈춰야 되고요. 예. 이런 욕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해요. 당연히 짜증 납니다. 뭐 이 인간들 뭐 그냥 개인들은 아무 난중에도 없고 그냥 이런 쪽만 생각을 하고 욕하다 보면 또 속타니까 뭐 하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게 거의 무한 루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속 버리고 아침에 그럼 짜증나서 어제 많이 마셨어. 장 보는데 재미없어. 이러고 나가죠. 아닙니다. 장 보는데 재미없어. 근데 오늘 뭐 매매할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좀 진화해야 될 대상인데 그게 잘못하게 되면 거의 안 좋은 쪽으로 진화할까 봐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자꾸 제가 단타 거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단타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살아남은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물론 장 계속 안 좋다가 뭐 하반기 들어서 좀 살아난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뭐 맞춘 적도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내가 이용할 것들 그리고 또 올해도 보니까 이런 시장은 코스피에 20몇 프로 빠지는 장에서 그러니까 어제자까지 기준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뭐 200% 이상씩 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미 글로벌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 또 다 아시는 뭐 그다음에 골드쉽, 금양 이런 것도 있고 종목은 나옵니다. 종목도 나오고 그런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게 되면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러면 내년엔 대박주가 뭘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솔직히 몰라요. 네, 저희는 그런 흐름이 태동이할 때 그걸 미리 처음에 감지를 하고 가서 붙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던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있겠죠? 그러면 트렌드를 알아가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그걸 누구보다 반응이 빠르게 되면은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겠죠? 먼저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서 먼저 들썩들썩 거리는 종목들. 그거 확인하는 게 뭐 트렌드랑 같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외국인 기관들이 더 먼저 알겠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 분석해 가면서 거기 따라다니는 종목들이 뭘까?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뭘까? 요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종목 있잖아요.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삽니다. 근데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1월 말부터 12월 쭉 들어오는 동안 살짝 쉴 때는 횡보. 근데 크게 안 팔다 보니까 다시 매수자가 들어오면은 고개 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그러면 이쪽 면세점 쪽이 나 잘 모르는데 이런 쪽이 움직이나 봐. 그러면은 혹시 덜 움직였던 뭐 신세계 없을까? 신세계도 괜찮을까? 근데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가네. 뭐 이런 것들 체크하고 아니면은 그러면 또 면세점에 연관되는 종목들 없을까? 그러면 그게 또 연관돼서 면세점 올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항공주가 좋을까? 이렇게 하는 확산이 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짜가는 게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맞춰가는 거 이게 제일 숙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상한 소리 하느라고 30분 동안 훅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종목 얘기 드리고 하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장을 보면서.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또 보면은 우리 또 댓글창에 그런 거 달리겠네요. 에이 또 이 형 날로 먹으려고. 네 맞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임 대표님이 못 들으셨으니까. 네 그런데 더 지금 반성과 자기 성찰과 이런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될 시간이 오다 보니까 저도 아마 한 29일, 30일은 제가 또 중요한 드디어 저도 단기 매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머리에 복잡해서. 그러니까 요때는 요런데 요때는 이렇게 되는 거를 말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벌써 손이 먼저 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최대한 해서 만들어 보긴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나름대로 저에 대한 정리고요. 이런 그러니까 뭘 만들어 가면서 나에 대한 정리를 한다는 건 또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저한테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쪽과 또 올해에 대한 반성들. 물론 솔직히 만약에 주도주가 탄생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 움직이는데 좀 아니랬던 것 같아요. 워낙 괜찮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확인되는 건 맞는데 그걸 좀 늦게 파악했던 거. 솔직히 제가 나중에 와서 드린 얘기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그렇게 뜨기 전에. 근데 나중에 뜨다 보니까 내가 좋게 본 종목이었으면 같이 움직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 단계가 급하게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근데 하게 되면 그냥 장중에 맨날 그냥 가서 요 자리 없나 그러면 갔다가 주가는 이렇게 갖고 있어서 쭉 끌고 가서 수익을 키워야 될 종목을 계속 끊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은 낮다고 하더라도 보면서 이렇게 좀 씁쓸한 거죠. 그냥 잘 갖고 있으면 가는 종목인데. 근데 이런 것도 계속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그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다 같이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고수용 A, 고수용 B도 다 하면서도 끝날 땐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는 이게 좀 아쉽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는 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하셔서 다 숙제입니다. 검사할 겁니다. 다 제출하시고요. 제출하셔서 제가 리포트 점수에 따라서 매겨 드릴 거고 뭔 소리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 얘기들 또 잠깐만 또 그냥 가게 되면 날로 먹는다 얘기가 나올까봐 잠깐만 또 언급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월요일 날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이어가지고 별로 드릴 얘기가 이제 월요일 날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얘기 잠깐 더 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같습니다. 일본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많은 흐름들이 바뀔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지난 11월 달 일본의 CPI가 3.8로 그러니까 코어 CPI가 3.7 일본도 변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을 그냥 마냥 저기는 물가 오르면 너무 해피한 나라 그냥 오를 때 언제 올라가나 이것만 보고 있는 나라 영원히 엔저 이렇게만 보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년 만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의 절반을 돌릴 만한 20년의 정책들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러니까 즉 N은 원래 싼 거야. 그러니까 N저를 활용해서 충분히 자금들이 움직였던 거, 이거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옆 나라다 보니까 에헤 축구도 못하는 저런 중국 에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래도 재팬, 차이나 아시아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나라 중에 하나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본의 경제 규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 못하는 거. 이런 쪽에서 변할 때 나오는 엔저가 이제 바뀌는 현상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럼 반대로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가뜩이나 글로벌 각국들이 다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22까지 돌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22 경제, 와 저거 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나 있겠어? 올립니다.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일본도 바뀝니다. 그러면 독주했던 달러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유로, 엔화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갑니다.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 이 기조가 뚜렷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그러면 그동안 일본의 엔저를 충분히 활용해서 움직였던 자금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지금처럼 또 관리할 능력들이 만약에 또 금리가 움직이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여파들, 이것도 상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들이고, 그게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근데 간혹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하는 강세로 가죠. 오케이. 드디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가 됐어. 와, 대세 상승! 그러죠. 워낙 강세는 외부 요인에 따라서 나오는 게 물론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약간 어거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체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체력이 워낙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다른 통화보다 빠르게 강세로 가겠죠. 이런 탄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체력도 같이 맞춰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맞춰주지 않는 워낙 강세다.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네, 외국인들 다 알아요. 누구보다 매크로에 더 정통한 사람들은 외국인들인데요. 딱 보고 원화 강세, 그래서 그러니까 쭉 이제 글로벌 관점으로 쭉 보다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자 달러 약세가 됐는데 그럼 어디 가서 살까라고 보게 되면, 어디 가서 좀 어디 보자 그러면은 상해 종합 지수, 상해는 그냥 그렇고, 홍콩 지수, 홍콩 요거 괜찮아, 마음에 드는데, 예, 거기다가 대만 지수 보이죠? 네, 차라리 저라면 대만 사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 쭉 있다 보니까 관심은 조금 좀 그렇겠지만, 그러면 또 인도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전략 짜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그러면 한국, 코리아 딱 보면은 뭔가 예, 그래 하다가 멈칫 잠깐만, 그러면 이제 한국 지표들 한번 쭉 보자. 한국의 특성은 수출 많고, 또 중간재 하다가 사이클이 많고, 이런 상황 중 한국의 지표들도 내수 부동산 쪽 지표들 쭉 보고, wait a moment, 잠깐 홀딩, 결정은 일단 보류라는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선물과 옵션으로만 한번 시장을 잠깐 하는 쪽으로 가고, 아직 주식은 wait a minute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의 관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본 정책과 함께 또 변할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뭔가 얘기 나온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이 빠져요. 그러면 일본의 정책 변화와 함께 엔캐리가 청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과정으로 나오지 결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죠. 결과로는 그러면 하나가 또 타격이 크더라, 하나가 날라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안 나올 때는 벌써 시장은 이만큼 쭉 밀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체크한다고 또 체크가 됩니까? 네, 그냥 저희는 하면서 당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이런 장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현금 다 갖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드릴 얘기도 없습니다. 현금은 조금 안 갖고 계시면은 시장 대응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냥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정만 딱 보게 되면은 그놈의 양도세가 그놈의 정치인 이러면 그 위대한 정치인분들한테 예, 정치 열심히 하고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치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폄하하면 안 되겠죠. 야이 예, 예, 개나리 예 노래나 부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 양도세 이슈는 이제 앞으로 또 대한민국 증시를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장기로 끌고 장기로 끌고 못 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 가게 되면 또 바뀌겠나요? 이제 뭐 거의 10억, 종목당 10억, 3대 합산, 네, 가족 합산입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가 종목 갖고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 또 아들이 혹시 또 부자 그 정도면 부자겠죠. 종목당 10억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한 3, 4억 질렀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주식 좀 하신다고 또 같이 또 얼저분 사는데 그러면 저 아버지 혹시 그 종목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난 너한테 상속 안 해. 이렇게 나오는 이게 나는 배다른 동생이 있어. 뭐 카페베네 이거 뜨고 뭐 이런 거 그거 아니고요. 뭐 무슨 막장 드라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복잡해가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솔직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부자들은 있으면 세금 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투자소득세 이것도 돈 많이 벌면 세금 내는 거 5천만 원이야 벌면 내 기쁘게 냅니다. 기쁘게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냅니다. 예, 낼게요. 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러므로 인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생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법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거기다가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장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금과 그러니까 세금과 재정을 끌어올려고 하게 되면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부흥하고 잘 살게 가야 되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저희가 하기가 좋은 나라입니까? 이것저것 규제도 많고 뭐 좀 크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은 거의 무슨 약간 무슨 앞잡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게 폄하하면서 재벌 이런 단어 쓰기 시작하면서 꼭 어디서 돈 뜯어야 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게 정치권 반응들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를 타지 않습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도 수출 잘 되면 많이 내는데 아니면 위축됩니다.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바탕을 보다 보니까 뭐랄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하네. 주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많이 하는 사람들 것 좀 뜯어가야 그래야 좀 나중에 우리 재정이나 이 저성장 때 살리는 이 세수원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어디 뜯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게 되면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5천만 원 이상 못 벌어. 근데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돈 더 내야 돼 라고 나가게 되면은 저희 쪽으로 해서 논리는 그 당연한 논리죠. 돈 버는 사람들이 되는 거 당연한 논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근데 거기다가 세수가 노출됩니다. 이번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10억당 양도세 내서 세금 얼마 내는 거 솔직히 가족 합산 이거 별로 제가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까지 돼서 주식 양도세로 냈다는 사람이란 게 거의 국세청에 등록되는 사실조차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게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보통 내가 자산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나한테 자산 좀 물어봐줘.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있으신 분들이 원래 지나고 보니까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부자들은 명품 가지고 이렇게 쫙 안 빼입어요. 그리고 옷 가지고 스타일 좋네 스타일 무슨 구찌 어디서 그렇게 구찌 왔어요 이러면서 어디 이런 브랜드도 잘 모르고요. 그냥 신던 신발 꾸준히 신고 되게 수다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영업할 때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뭘로 도배하고 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있으신가 보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디 와서 나한테 뭘 좀 털어가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냥. 근데 오히려 수다분한데 좀 중년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투가 달라요. 또 얘기하는 관심사가 이런
바르신 분들은 와서 종목 얘기나 툭툭 던지고 뭐 좀 좋은 거 뭐 없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다릅니다. 뭐 시장의 환율부터 금리 같은 얘기를 이렇게 좀 툭툭 던지면서 저를 시험해보는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결국에는 그런 거보다 부자들은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왜 굳이 한국 주식을 해? 그럼 굳이 왜 그러면 위험 자산 쪽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한국 증시에 대한 그러면 한국 증시를 대체할 만한 시장이나 매매에 대한 변화를 다시 찾겠죠. 그러면 한국 증시를 빼고 이렇게 내가 뭐 대주주 요건까지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노출되는 거 싫어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시장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장을 죽이는 꼴 아닌가요? 이런 걸 왜 그냥 가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 대한민국 시장 사랑하고 대한민국 증시를 통해서 이만큼 그래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죽이려고 하는 내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거의 무슨 시멘트를 뿌려보듯이 확 뿌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그럼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동력이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또 세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더 떨어지겠는데? 그럼 좋다. 낮춰. 대주주 요건 5억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 원인데, 안 되겠는데? 좀 더 뜯어야겠는데? 네, 2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시장 좋을 때 2천만 원은 뭐 1억 매매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봅니다. 네, 이런 것들. 네, 저희는 그냥, 부자들이, 내가 부자야? 이렇게 돼간다니까요. 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투표 잘해야 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지켰고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세금은 내겠습니다. 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을 죽이는 이런 조치가 나온다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냥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시장이 장기적으로 못 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이제 대주주 요건에 오래 보다 보니까 1, 2, 3분기 쪽에서 나 돈 좀 벌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매매하는 게 그렇다고 뭐 소형주 이런 거 매매 안 합니다. 중대형주급 매매하는데 대형주도 좀 뭉텅뭉텅 매매하는 그러니까 좀 거래 충분히 되면서 시총 적어도 조 단위 밑에 있다가 조 단위로 올라와서 뭐 2조 이 정도까지 뭐 5천억짜리가 2조 된다 그럼 매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일단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시장이 좋아서 이게 쭉 올랐다. 만약에 내가 그냥 1억 샀는데 이게 갑자기 4배가 올라서 5억이 됐다. 긴장해요. 우리 아버지도 혹시나 뭐 아니면 또 와이프도 이렇게 되면 5억 이상 넘어간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추석 끝나고 나서는 하반기 때 이거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주도주가 가다가 한 1, 2, 3분기 정도 가다가 거기서 이제 꺾여서 4분기는 또 와르르. 뭡니까? 2차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2차전지도. 매년 이게 주도라고 하는데 항상 11월 때 가게 되면 확 꺾여버려요. 다. 이런 현상이 뭘까요? 아시죠?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에는 장기 투자 없습니다. 이런 중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면 양도세 이슈나 지금 나오고 있는 금투세 얘기는 아마 거의 이제 그러면서 확정 지으려고 많이 할 겁니다. 올해 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시장을.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현상. 그리고 또 섹터들도 그러면 길게 못 움직입니다. 주도 섹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올해 강했던 섹터는 분명히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부러졌던 거 그걸 받아다가 또 다음에 내년에 움직이는데도 경계 매물이 상당히 커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정고점대 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사그라듭니다. 이거 대한민국 증시에서 많이 보던 흐름들이에요. 대장주가 한 2년 동안 2차전지나 이런 몇몇 sek터 빼고 대장주가 뭐 10년 동안 꾸준하게 애플이 뭐 190배 났다. 아니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갈 때 보면 잘 올라간다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까지 90년대 대비해서 지금 300배 났다더라 400배 났다더라. 대한민국 증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못해요. 경기 사이클까지 맞춘 입장에다 보다 보니까 뭐 예전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으면은 뭐 얼마가 됐었느니 삼성전자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담으려면서요. 삼성전자랑 나머지 종목 담았는데 나머지 종목은 다 손해. 자, 거의 잘못 걸려가지고 한국전력 같은 거 들어가 있어 보세요. 계좌. 네.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나머지가 다 커버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보니까 이게 뭐야. 차라리 그러면 음마 아파트가 낫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기사가 아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대한민국 증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더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을 때 끊고 챙길 때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관망하고 현금은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이 움직인다. 그쪽으로 가서 대응하고 끊고 이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고요? 기관들도 그래요. 기관들도 똑같이 저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나오고 나면 또 다음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섹터 움직일까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요거 괜찮대 요즘은 텔레그램이죠. 괜찮대요. 우리 형님이 괜찮대요. 괜찮대요. 툭툭툭툭 우리 많이 올라왔대요. 툭툭툭툭. 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냥 종목 리뷰 안 할게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 이빨만 털다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아직까지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 40%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계속 뼈 때리는 이런 얘기라고 할지라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은 취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근데 그 액션을 적어도 현금 10%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거는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거를 해야 다음에 내 생각과 액션이 맞춰가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임마저도 포기한다. 그러면은 내년 그냥 어느 정도 좀 폭이 돌아오잖아요.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에 안 맞으시는 분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과 역동성과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내가 매매하다가 솔직히 좀 짧게 매매하다가 오늘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내 월급만큼 터졌다. 이걸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걸 가지고 발판을 삼아야지. 아우 속상. 야, 나 단타 누가 나한테 단타 레몬리 상큼 에라이 이런 성큼성큼 나가서 그냥 패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걸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긴 한데 단련만 되다가 거의 기사 다 녹았다. 그럴 때니까요. 저도 단련되다가 계좌 말한 거 먹은 것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나고 나게 되면 저는 후회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어느 순간에 와도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무슨 급락을 해도 임 대표님하고 앉아서 하하하 막 농담 던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 얄밉죠? 미우셨죠? 예, 욕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좀 나쁜 것 같습니다. 제 한 해의 반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한 계좌 20-30% 깨져도 허허허 웃고 있던 날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 하게 되면 한 일주일 만에 복구하겠지 근데 예전엔 못했는데 지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지금은 시장 빠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그런 걸 처음 느끼실 분들의 공포감이나 아니면 좌절감을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그런 거고 거기다가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나한테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그렇다고 힘내시고요. 아니 힘은 맨날 내요. 다들 힘내시래요. 파이팅 맨날 파이팅 하다가 거의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마음이라도 던지기 위해 그래서 계속 시덥잖은 농담 던지고 있으면서 채팅창에 가끔 봅니다. 예. 전 개나 리노란 소리 하고 있어. 빨리 본론이나 얘기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저는 심리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좋은 장에서
그 솔직히 종목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한다고 갑니까? 시장 안 좋을 때 안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시장에서 좀 여력 찾고 그나마 좀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장에서도 뭐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나요? 그 제로로 간다고 제로로 가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좀 손해 봤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거기다가 또 오늘 매매를 잘못했다고 꼬였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결국은 다 내가 챙기고 의도하는 대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8.15 가족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드립이나 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찐시황 토요일날 찐시황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와온 찐시황 때 오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나 또 종목들 얘기하나 싶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오늘은 시장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연말까지는 매매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해봐야 그냥 거의 미국 시장도 휴장에 거래 확 죽을 거고요. 여기서 올라봐야 또 얼마나 오를까요? 그러면 또 한국 시장은 또 27일 배당락까지는 또 미국 시장 올랐다고 하더라도 올랐다가 또 쭉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가 그러니까요. 배당 기산일까지는 누군가는 팔겠지. 내가 아니래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팔겠지. 그러면은 시장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쫓아가게 되면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요. 보시다가 장중에 뭐 호재 나오는 거, 흐름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대응할 정도가 다지.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 올한해를 제가 나머지 기간에는 그러니까 26일부터 나머지 기간에는 딱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정리 1개, 내년은 어떻게 대응할까 2개. 근데 내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고생을 좀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좋게 만드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시장은 항상 가는 쪽만 챙길 거예요. 그쪽에 내가 갈 수 있겠느냐? 그쪽으로 내 자금들이 끌어가서 그거를 또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들 저희도 아마 계속 관련된 종목이나 섹터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 마지막인가요? 네. 그동안 8.15 가족분들과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피 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주식 잊으시고 좀 마음 편하게 가지만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성찰로 한 단계 레벨업된 2023 또 하나의 자신이 되시기를 주식 쪽에서는요. 뭐 워낙 다른 쪽에서는 다 잘하시니까 네, 되시길 기원하시면서 오늘 또 추운 날씨 또 감기 조심하시고 도로 조심하시고 주식도 조심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이제 네, 하시고 내년 또 일단은 다음 주 뵙는데 내년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시면서 화이팅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